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대가를 우리 사회, 우리 언론은 과연 어떻게 치르고 있을까?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일 오늘 동아일보 창간 100년을 맞아 영상 축사를 보냈습니다. 동아일보 100년은 또한 국민들과 함께 해온 100년입니다. 송기정, 남성용 선수의 가슴에서 일장기를 지운 일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독립의지를 전해준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국민들도 동아일보를 응원했습니다. 독재와 검열의 시대, 기자 삭제, 광고 철회로 인한 동아일보의 백지까지 국민들은 사랑했습니다. 대통령의 축사처럼 일장기 말소 사건과 백지 광고는 동아일보가 일제와 독재에 저항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동아일보가 저항의 주역인 젊은 기자들을 철저히 배제했다는 사실입니다. 동아일보가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그 일제하에 그 유명한 일장기 말소 사건이 있습니다. 이길용 기자라고 하는 분하고 몇 분들이 회사 모르게 그 일장기를 지웠습니다. 그 일장기를 지우고 인쇄된 신문이 나가자마자 그 당시에 송진우 사장 그리고 김성수 사주는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말하자면 성냥불 장난에 고루 거각이 불탄다.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아주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땠습니까? 그 기자들 다 해고됐거든요. 바로 13명이 그 당시에 해고됐어요. 그랬는데 그 후에 동아일보가 그 사건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동아일보가 마치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일장기 말소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내내 선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지 광고 사태 때 수많은 이제 국민들이 격려 광고로 이제 실어줬다. 그걸 이제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어요. 한 번도 그 백지 광고 사태 때 격려 광고를 했던 그 수많은 시민들에 대해서 자기들의 배신 행위를 사과한. 동아일보의 창간 100주년 특집호 지면은 자화자찬으로 가득 차 있고 과거 반승은 역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장기 말소 사건이라든지 뭐 또 70년대 그때 자유언론 실천을 했던 젊은 기자들이 다 내쫓기고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내쫓긴 사람들도 그 뒤에 전혀 돌보질 않았어요. 현진건 선생이나 이길용 기자나. 정말 그 비참하게 살다 끝났는데요. 근데 이런 거를 다 자기들이 다 한 것이냐. 동아일보에서는 뭐 항일운동도 한 것이고 또 언론자유운동도 했고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데 그렇게 거짓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우리 역사가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저는 저렇게 거짓으로 자기들을 합리화하고 치장을 해도 옷 뒤끝에는 그게 그냥 이 쓰레기가 줄줄줄줄 흘러나오듯 하고 있어요. 되었습니다. 창간 독립운동으로 상승한 민족의 기운에 힘입어 1920년 조선일보가 신문명 진보주의를 표방하며 창간되었습니다. 창간된 해부터 모두 4차례 정간을 겪을 정도로 조선일보는 반일 민족주의에 앞장섰고 조선민중의 신문이라는 기치를 세웠습니다. 해방 후에도 조선일보는
국민의 곁에 있었습니다. 축사임을 감안하더라도 조선일보가 반일 민족주의에 앞장섰고 해방 후에도 국민의 곁에 있었다는 평가는 일왕 부부와 붉은색 일장기를 수시로 올리고 인간 전두환과 같은 독재 찬양 기사로 끊임없이 권력과 유착한 지명과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의 축사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여전히 변함없는 이 두 신문의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조선일보 기자 여러분, 임직원 여러분, 조선일보의 영향은 매우 크고 그만큼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통합을 위한 역할입니다. 국민 통합에 앞장설 때 조선일보는 가장 빛났습니다. 조선일보는 하루 100만 부 넘게 신문을 찍어냅니다. 동아일보 부수도 100만 부에 근접합니다. 두 신문은 발행 부수와 유료 부수 모두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나 경향신문보다 너댓 배 많습니다. 보수 기득권 중심의 아젠다 세팅, 여론 주도 능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스스로 권력 집단이 돼요. 특히 전두환 체제를 거치면서 당시에 엄청나게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를 많이 베풀거든요. 사실은 그때부터 언론 자본이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스스로 권력 집단이 되고 권력 집단이 되면서 기득권 세력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 강자의 권력을 대변하고 기득권자의 논리에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언론 권력이 된 조선 동아는 이명박 정권 때 신문 방송 겸업 허가로 종편이라는 날개를 답니다. 특히 자기들이 이 엄청난 언론 자본을 형성한 이후에는 완전히 이 기득권 세력의 중심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특히 종편까지 가진 이후에는 이 판이 더 커져 버렸어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집단이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 암적 존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조선일보는 현재 TV조선을 비롯해 산하에 수십 개의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신문 매출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여전히 3천억 원 되고 TV조선 매출은 증가 추세입니다. 계열사를 다 합치면 매출액 규모는 6천억 원이 넘습니다. 동아일보도 채널A 등 수십 개 계열사에 전체 매출액은 5천억 원대 규모입니다. 민주국가에서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찬양하고 독재에 부역한 신문들이 반성이나 사죄 없이 여전히 매출 1, 2위를 차지하며 영향력을 유지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더구나 이들 족벌 언론은 독재 시절 시민 학생과 자사의 젊은 기자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언론 자유를 지금 그 어느 누구보다 만끽하고 있습니다. 불의가 정의를 능멸하는 배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6월 항쟁 이후에는 우리 사회에 일정한 언론 자유의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론 자유라는 것이 시민들의 저항에 의해서 사실은 마련된 거잖아요. 6월 항쟁의 결과물이니까. 그런데 그 넓어진 언론 공간이 그런 언론 권력화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게는 날개를 달아준 거예요. 이제 마음껏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얼마든지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정말 엄청난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온갖 희생과 국민들의 저항으로 얻어진 그 넓은 언론 자유의 공간에서 기득권 세력의 핵심인 조선 동아가
언론 자유의 넓어진 공간에서 날개를 다는 겁니다.